저번 시간에 논술형 프랙티스 이거 마지막 거 좀 하고 오늘 거 할게요. 주제에 대해서까지 저번 시간에 말을 했었죠. 기술이 너무 발달이 되다 보니까 너무 발달된 기술을 따라잡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 디테일 체크 1번부터 바로 보면은 이 문장이 결론부터 말하면 이병식 도치거든요. 일형식 도치가 가지는 구조가 전치사 구가 제일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의 순서를 그 뒤에 바꿔가지고 주어 동사가 아니라 동사 주어가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조에 맞춰서 문장을 보면은 with technology가 전치사 구로 앞에 나왔고 동사 came, 주어 the idea. 근데 이 아이디어가 뭔지를 뒤에서 동격 대스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어가 기술 혁신과 새로움, 이 두 가지들은 비동사 RD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들이라고 하거든요. 무엇에 있어서? 문명에 있어서. 문명이라는 단어를 만약에 영어 지문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어떤 국가나 아니면은 사회를 구성할 때 인프라라고 하는 게 필요하잖아. 이렇게 말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도로 아니면은 건물 이런 거 뭔지 알겠죠? 근데 그런 거에다가 플러스 우리 정신적인 거 예를 들면은 같이 공유하는 문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뭐 예를 들어서 빨간불에 멈추고 초록불에 건너고 그다음에 보통 뭐 사람들이 밥은 몇 시에 먹고 이런 것들 그런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들을 다 통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이 문명이라는 단어인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본질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기술 혁신과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들이랍니다. 그래서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같이 오게 됐냐면은 기술과 같이 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번 문장에서 끊임없는 변화가 전치사 인뒤에 뭐 기술, 사회, 그리고 경제 같은 것들에서 왔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변화들이 비동사 RD에 너무 일상에 깊이 스며들었다라고 합니다. So that 구문 다른 지문에서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요게 나왔을 때는 해석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법으로 출제했을 때 실수하지 않아야 됩니다. So that 구문은 다른 표현으로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 일상에 너무 깊이 스며들다 보니까 어떤 결과로 이어졌냐면은 가주어, 진주어, 투부정사라는 것이 어려워졌다라고 합니다. 투부정사가 뭐냐면은 이해하는 것. 그러면은 뭘 이해하는 게 어려워졌을까? 대절 뒤에. 이렇게. This state of affairs. 이러한 사건의 상태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기술, 사회, 경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의 상태가 wasn't the rule. 옆에도 나와 있듯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었다라는 거지. 언제? 고대 시대. 그래서 고대는 되게 오래된 옛날이잖아. 근데 이때 우리가 기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이유가 없었거든.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는 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면은 2번 문장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1번이랑 연결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는 기술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너무 끊임없이 변화를 하다 보니 과거에는 지금과 같지 않았다라는 걸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이 너무 대중화되어 있잖아, 그치? 그럼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 없었던 사회, 환경, 이때가 어땠을까를 상상해보자 라고 하면 상상 못해. 왜냐면은 지금 환경이 너무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걸 말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어쨌든 기술은 계속 발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3번 문장 보면은 수백 년 전에 변화라고 하는 게 이거 쏘대꾸면 또 나오거든요. 너무 느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대절의 문장이 expect 오형식을 썼거든. 기대를 하는데 혹은 예상을 하는데 목적어인 미래가 much like the past, 과거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은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놓치면 내년, 3년, 5년 뒤에 너무 뒤처질 것 같다 라는 걱정을 하게 되겠지만 수백 년 전만 해도 변화의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내가 뭐 당장 모르더라도 나중에 배우면 되지 이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4번 문장을 보면은 concept이라는 주어를 뒤에 동격 대절을 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미래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개선점을 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 이게 was never common, 결코 일반적인 게 아니었대. 또 하물며 어떠했는지를 뒤에 much less라는 말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얘가 앞에 있는 이 common, 일반적이지도 않았고 popular, 인기 있지도 않았다.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해석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흔하지도 일반적이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한 개념이나 생각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3, 4번이 설명을 하는 거는 이제 과거에는 변화의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우리랑 생각이 달랐다라는 거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5번 문장에서 all that changed, 모든 게 바뀌게 되었는데 언제 바뀌게 되었는지를 뒤에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을 때. 근데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너무 자주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대절이라는 결과로 오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대절 뒤에 있는 내용을 계속 같이 봅시다. 보면은 변화들이 were not only predictable, 인지할 수 있고 그리고 expected, 기대되어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나중에 고도수가 맞나? 5번. 그치. 계속 볼게요. 요것도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볼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3, 4번에서 가지고 있던 생각을 아예 바꾸게 되었다라는 거를 5번부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6번 문장 보면은 기술이라는 것의 출현 이후로 기술이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expect 오형식 한 번 더 쓰였거든요. 미래는 새로운 것들을 가지고 올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 거지. 근데 이것들이 어떤지를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의 일상생활이 나아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것들을 가지고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기술 개발은 우리의 생활 방식을 아예 바꿀 거야. 이런 거를 기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로봇이 뭐 일상화된다 이렇게 하면은 아 로봇 때문에 우리의 노동이나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예 생각이 확 바뀌겠다라는 거. 이렇게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마지막 문장 보면은 그러나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fear,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뒤에 있는 대절을 보니까 이 변화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빠르게 올지도 몰라. come은 자동사, 이거는 알아놔야 돼요. 그리고 maybe too profound 라고 해서 너무 엄청나게 심오하게 올지도 몰라. 뭘 하기 위해서 보통의 사람들이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은 변화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의 기준으로 이 변화들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profound, 심오하고 어렵게 느껴지게 되지는 않을까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지문 내용을 전체 구조로 한번 다시 보면은 1, 2번에서는 뭘 말하냐면은 현재 우리가 엄청난 변화를 이제 맞이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3번에는 3, 4번에서는 변화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5, 6번에서는 어느 순간부터는 변화가 너무 빨리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이 변화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생각이 달라졌다라고 했어. 그 달라진 생각이 뭐냐면은 이 기술들이 우리의 삶을 나아지게끔 아예 싹 바뀌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7번 문장에서 이제 두려움까지 온다라고 하는 거야. 왜냐면은 기술이 너무 빠르게 오다 보면은 평범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기술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profound, 심오하고 어렵게 느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이 너무 빠르면은 오히려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오늘 준 자료 볼게요. 이게 부교재 오늘 마지막 날이거든요. 1지문 3문항이랑 그 다음에 뒤에 이제 그냥 짧은 지문들이 있는데 일단 짧은 길이의 지문들을 먼저 보고 1지문 3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로 출제할 수 있는 유형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문들만큼 엄청 꼼꼼하게 시간 투자를 많이 할 필요는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보지 말라는 건 아닌데 내가 이 지문을
눈으로 보면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냥 만들어주는 문제, 연습 문제 푸는 정도로 해도 괜찮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히려 다른 유형들에 더 집중을 하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뒤에 있는 것들을 먼저 하고 앞에 있는 일지문 산문항에서는 좀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만 잡아줄 테니까 일단 여기 서술형 프랙티스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요게 또 말이 길어질 수가 있으니 일단 조금만 쉬다가 할게요. 좀 쉬다가. 오늘 준 자료에서 서술형 프랙티스부터 볼게요. 이 지문은 그냥 사자의 그 특징들을, 팩트를 이렇게 나열하는 지문인데 첫 번째로 얘기하는 사자의 모습은 얘네들이 실제로 어떻게 사냥을 하냐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거는 이 사자의 식단. 그러니까 얘네들은 뭘 먹고 사냐. 근데 다양한 것들을 먹고 살기 때문에 식단의 다양성이라고 해서 사자가 어떻게 사냥을 하고 어떤 음식들을 먹고 사는가를 말하는 지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디테일 체크 바로 넘어가서 일본 문장부터 보면은 이게 가주어 진주어이기 때문에 대절이라는 게 종종 이제 생각이 된다라고 할 거거든요. 대부분 사냥이 is done. 이거 수동태 동사. 무엇에 의해서 되어지냐면은 암사자에 의해서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누구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수컷, 숫사자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여기 두 개의 암사자랑 숫사자 사이에 있는 rather than 요거 다른 지문에서도 나온 표현인데 얘가 들어가면은 해석 잘 해줘야죠. 요 앞에 있는 암사자를 A, 뒤에 있는 걸 B라고 해볼게요. 그럼 해석을 요렇게 하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A에 의해서 대부분의 사냥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여겨져 오는데 이번 문장에서 in part, 부분적으로는 1번에서 말하는 내용이 맞다라고 합니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은 내용 문제에서 주의해주세요. 이번 문장 계속 보면은 이런 게 내용 문제로 나왔을 때 좀 놓치기가 쉬워. 그러니까 1번 문장의 내용이 완전히 맞다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틀렸다라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일부분은 맞는 말이다. 그러면은 어느 부분에 있어서 그 사자들의 사냥하는 모습이 1번처럼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 뒤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이 투부정사도 가주어 진주어인데 투부정사가 make sense 이게 하나의 동사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목적 없이 그냥 자동사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럼 누구에게 말이 되냐? pride가 여기에서 뭐 자부심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자 무리를 특히 pride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자에게는 말이 된다라고 하는 거지. 투부정사가 보니까 division of labor이라고 나와 있는데 노동의 분업을 가지는 게 말이 된대. 그러면은 암사자랑 숫사자가 사냥을 할 때 이제 서로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방금 말한 가주어 진주어로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뒤에 전치사 with를 분사 구문으로 썼어요. 그래서 목적어 males 뒤에 분사 구문은 with 목적어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둘 중에 defending이 여기에서는 동명사가 아니라 현재 분사로 들어갔다 봐야겠지. 그리고 이런 with 분사 구문을 해석을 할 때는 수컷들이 지키면서 이렇게 해석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with의 해석이 무언가를 하면서 라고 된다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은 뭘 지키는지 볼게요. 본인의 영역, 본인이 먹는 거, 무리, 그리고 자기의 새끼들.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이제 지키고 방어를 한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와일드에서 암사자 같은 경우에는 뒤에 bring home the bacon이 옆에도 나와 있듯이 생계를 책임지다, 생활비를 벌다 라고 해서 이제 외부 활동을 더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숫사자는 내부, 가정 내의 여러 가지를 지키는 역할, 암사자는 이제 외부에서 뭐 먹을 거를 사냥해 온다든지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각자의 영역을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마치 암사자가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것처럼 묘사가 되었다. 그게 1번 문장의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서로 업무들이 나누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는 둘의 업무가 나뉘어져 있다라고 보는 게 말이 된다가 1, 2번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3번 문장에서는 왜 이렇게 사자들이 서로 역할을 나누게 되었을까? 그거를 설명을 해줄 건데 주어 이시 2번 문장 내용을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무가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게 뭐 때문이냐면은 거의 모든 라이언 헌트가 사자 사냥인데 뒤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문에는 ever filmed만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이게 주격 관계 대명사랑 비동사를 생략을 하면서 짧게 수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filmed가 수식하는 표현이다 라는 것만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촬영되어져 온 거의 모든 사자 사냥을 봤더니 이게 take place, 이게 일어나다니까 자동사로 보고 언제 일어나냐면은 during the day, 낮 동안에 일어났다라고 해. 근데 이 낮이라는 시간이 어떤 때인지를 우리 지문에서 콤마 2개, day 뒤에 하나, 여기 하나, 2개 사이에 관계 부사를 써가지고 이 낮 동안이 어떤 시간인지를 설명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관계부사로 수식을 하기 때문에 뒤에 완전한 문장으로 수식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보면은 사냥하는 수컷이 여기 뒤에 stand out like a sore thumb 한 번에 아주 두드러지다 라고 해석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수컷이 사냥을 한다면 되게 두드러져 보일 건데 뭐 때문에 이렇게 보일 거냐면은 수컷이 가지고 있는 매니, 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질 거래. 그래서 이런 수컷의 갈기가 엄청 두드러지는 낮 동안에는 거의 촬영되어 있는 모든 이런 모습들이 촬영되어 있는 모든 사자 사냥의 모습에 보여졌다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자가 사냥하는 영상들이 한 뭐 수십 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은 그 수십 개의 영상들을 봤을 때 물론 주로 사냥을 하는 거는 암사자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숫사자들의 사냥하는 모습을 봤더니 얘네들의 갈기가 너무 존재감이 크다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면은 이제 그 잡아먹혀야 하는 먹이들의 입장에서는 숫사자가 너무 존재감이 크기 때문에 얘한테 잡아먹히기 전에 도망치기가 너무 쉽잖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똑같은 먹이를 잡아먹는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사냥 성공률이 숫사자보다는 암사자한테 더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3번 문장 뒷부분에서는 이제 저기 뒤에 있는 콤마랑 위치 계속적 용법을 붙여가지고 이제 세 번째 문장을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얘가 접속사 and 뒤에 생략하고 있는 문장의 주어가 which 바로 앞에 있었던 이거 숫사자의 큰 갈기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얘네들의 갈기가 안 그래도 되게 두드러지는데 어느 정도로 두드러지냐면은 might show, 보여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지. 어디 위에서? 심지어는 그 야생의 the longest grass, 가장 긴 풀보다도
더 위에서 보여줄 수가 있을 만큼 엄청 존재감이 크다라고 하는 거. 근데 4번 문장을 봤더니 밤입니다. 밤. 이게 구체적으로 언젠지를 또 두 개의 콤마 사이에 관계부사로 밤 시간이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주어 this가 가리키는 내용이 이렇게 네모로 표시를 해놨는데 3번 문장이 있었던 이 수컷이 사냥을 할 때 갈기가 두드러진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이 this로 받아줬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근데 이게 no longer 부정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밤 시간이라고 하는 거야. 밤에는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사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는지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 이때는 수컷들이 더 자주 사냥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컷들은 또한 결합을 할 건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암컷들이랑 결합을 하겠대. 그러면은 뭘 할 때 둘이 힘을 합쳐서 사냥을 할 것인가? 그거를 when이랑 같이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들이 pursue, 이거 진행형으로 동사를 썼는데 여기서 pursue는 추구하다가 아니라 뒤쫓다 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큰 동물을 쫓을 때에는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밤에 사냥을 한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큰 동물에는 요 버팔로, 물소 같은 게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얘가 얼마나 큰지를 여기 버팔로 뒤에 콤마 찍고 계속적 용법 써가지고 문장을 연결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생략하고 있는 주어가 바로 앞에 있는 요거 물소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얘 무게가 1톤 이상 나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무겁기 때문에 둘이 힘을 합쳐서 사냥을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3, 4번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각자가 어떤 모습으로 사냥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를 설명을 해줬고, 5번 문장 보면은 그 사자들은 can and do, 할 수 있고 한다라고 해. 사냥을. 그럼 누굴 사냥할까? 거대한 grazing animal이 한 번에 풀 뜯어먹는 초식동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뭐 영양, 그러니까 사슴인데 되게 까만 사슴이라고 생각하면 돼. 기린, 때때로는 애기 코끼리. 근데 얘네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사냥감이 되냐면은 have become separated라고 해가지고 지금 수식하는 표현에 쓰인 동사가 have pp, be 혹은 become pp, 완료 수동으로 썼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수동태 동사를 표현을 할 때 기본적으로 비동사 더하기 과거 분사긴 한데 비동사 대신에 뭐 become 아니면은 get, 나중에 뭐 3학년 되면은 come, go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수동태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과거 분사랑 같이 수동태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 이 수식어 안에 들어가 있는 문장, 그 동사도 수동인데 완료 시제랑 같이 섞여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떨어져 왔는데 그들의 무리로부터 떨어져 온 그런 아이들을 사냥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6번 문장을 보면은 그러나 얘네들은 또한 기회주의자라고 하는데 이게 기회주의자라는 단어 자체가 어감이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좀 안 좋은 뜻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이 문장에 대한 의미 추론을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기회가 있다면 다양한 동물들을 먹을 수 있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일단 정리를 해볼게.
요렇게 이해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던 거는 얘네들이 어떤 것들을 사냥하고 어떤 방식으로 사냥하냐 였다면은 이제 마지막 문장에서는 그러면은 얘네들이 어떤 걸 먹냐 사냥을 해가지고 그거를 말을 할 거거든.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문장을 보면은 이게 콤마 찍고 접속사로 문장이랑 연결하는 대신에 이제 분사 구문으로 문장을 이어줍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take, play라고 나와 있는데 요 두 개 단어를 합쳤을 때 해석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자들이 먹이를 가지고 오겠지. 근데 이 먹이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뒤에서 되게 길게 설명을 할 건데 이 수식하는 표현을 원급 비교를 사용해가지고 수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은 as 표현으로 수식을 한다라는 거는 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둘 중에 형용사인 diverse가 들어간다라고 봐야겠지. 그러면은 얼마만큼 다양한 먹이들을 가지고 올까 뒤에서 종류를 쭉 써주고 있는데 뭐 나미비아라는 해안 지역에 있는 brown foxes 갈색 물개라든지 아니면은 ostrich on the Africa plains라고 해서 아프리카 평야에 있는 뭐 타조가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다양한 범위에 있는 여러 가지 동물들이라고 해서 뭐 쥐, 물고기, 심지어 곤충 어쨌든 크고 작은 다양한 먹이들을 얘네들이 가지고 와서 먹을 수 있다라는 거를 마지막 문장에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요거 논수령 프랙티스 보면은 이것도 아마 이 정도 길이면은 41, 2번에 있는 뒤에 1지문, 2문항 그 뒷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지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주제를 일단 보면은 이 지문에 등장인물이 2명 나오거든요. 아빠랑 아들. 아빠가 잭, 아들이 톰. 두 사람이 이제 밤에 배를 타면서 플랑크톤 현상을 보게 될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플랑크톤 현상을 바다에서 보면서 이 현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이 아 바다는 진짜 신비롭구나 라는 경외심을 느끼게 되는 그 전반적인 상황을 묘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교훈을 말한다라기보다는 플랑크톤이 어떤 모습으로 밤에 이동을 하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바다를 어떻게 보이게 만드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지문만 읽으면서 보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약간 이런 걸 봤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 지문에 나와 있는 잭이랑 톰이 그러면은 이게 딱 우리가 보면은 푸른 빛이 돌잖아, 그죠? 바다에. 그럼 내가 여기 바다 중간에 배를 타고 지나가고 있는데 내 주변에 파란 이렇게 빛 같은 게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요 파란 빛들의 정체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게 플랑크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플랑크톤이 밤에 이런 빛을 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쉽게 말하면은 주변에 자신들을 위협할 수 있는 것들을 겁주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니면은 지금 내가 위험한 상황이다 라고 하는 SOS 신호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본인들이 바다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데 나를 건드리지 말아라 아니면은 내가 위험할 때 도와줘라 라는 신호로서 이런 빛을 뿜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빠랑 아들이 대화를 할 건데 일단 디테일 체크 1번부터 바로 볼게요. 보면은 스테리 스카이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에서 아빠랑 아들이 어머 뭐죠? 아빠랑 아들이 세트, 셀, 온 이게 세 개 단어를 합쳐서
항해를 시작하다라고 해석을 할 거야. 뭘 가지고 항해를 시작을 할 거냐면은 그들이 평소 애용하는 요트로 항해를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2번 문장의 아빠를 잭이라는 이름이 있다. 그리고 경험 많은 선원이자 마린 바이올로지스트, 해양 생물학자. 그러니까 바다에 사는 생물들이 연구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런 아빠가 had often shared, 가끔씩 공유했다라고 합니다. 뭘 공유했냐면은 이야기이긴 한데 바다가 가지고 있는 경이로움에 관한 이야기를 공유했다라고 하는 거야. 누구랑 같이? 그의 아들 톰이랑 같이. 3번 문장으로 넘어가서 여기 as를 when이라고 해석을 할 건데 두 사람이 타고 있는 보트가 바다를 통해서 항해하고 있었을 때 아들의 눈에 catch sight of가 옆에도 표현을 써놨듯이 시야에 들어오다라고 해석을 할 거거든요. 근데 뭐가 시야에 들어왔냐면은 a bright path, 되게 밝은 길인 거야. 무엇의? 빛의 길. 어디에? 그들 뒤에 라고 해가지고 뭐 바다 위에서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있다라고 하면은 보트 이렇게 타고 이제 그들 뒤에 요게 이렇게 파란 빛으로 이렇게 플랑크톤이 빛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았음을 3번 문장이 말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4번을 보면은 그걸 보고 이제 아들이 물어봅니다. 저거 뭔지? 그러면서 이 문장이 분사 구문을 사용을 했는데 콤마 찍고 과거 분사 field를 썼거든요. 근데 이게 자칫하면은 분사 구문이라는 거를 놓칠 수가 있는 게 앞뒤 문장의 주어가 달라. 앞의 he가 가리키는 거는 아들, 뒤에 his voice는 아들의 목소리. 그래서 앞뒤의 주어가 다를 때는 우리가 분사 구문의 주어를 생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오해할 수가 있는데 얘는 분사 구문인 겁니다. 그래서 as 접속사를 생략하고 His voice was filled with curiosity. 그의 목소리가 호기심으로 가득 차면서 저게 뭔지 질문을 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걸 듣고 아빠가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어. 그리고 동시에 뭘 깨달았는지를 콤마 찍고 현재 분사 ing 이걸로 분사 구문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분사 구문인데 얘는 주어를 생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 분사 구문은 앞에 있는 주어 잭을 생략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얘가 지금 이 주변에 보이는 빛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얘네들을 되게 예쁘게 보고 있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6번 문장 보면은 that 주어, 그래서 너가 보고 있는 그 빛의 길은 뭐냐면은 플랑크톤의 이동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 7번 문장에 매일 밤 이 조그만한 생명체들이 rise, 올라온다라고 합니다. 어디로부터? 바다 깊은 곳으로부터. rise가 여기에서 자동사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거는 자동사인 거 좀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은 얘네들이 올라오면서 동시에 뭘 하는지를 콤마 찍고 ing 찍고 또 분사구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바다 깊은 곳에서 얘네들이 쭉쭉쭉쭉 올라오면서 만드는 게 너가 보고 있는 그 breathtaking display, 너가 너무 놀라워서 숨이 막힐 것 같은 그 멋진 광경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creating도 주어를 생략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생략하는 주어는 당연히 앞에 있는 이 플랑크톤을 가리키는 작은 생명체들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얘네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빛나는 길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8번에서 다시 아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 플랑크톤들이 come up to the surface, 이거 한 번에 수면 위로 올라오다 라고 해석을 할 거거든요.
얘네들이 왜 수면에 떠올랐냐라고 했더니 얘네들은 무엇과 같냐면은 tiny travelers라고 해서 작은 여행자들 같아라고 아빠가 대답을 해줘. 여기에서 like는 전치사로 쓰였다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작은 여행자 같다. 그래서 이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은 with enthusiasm, 열정을 가지고 했다라고 합니다. 10번 문장 계속 보면은 구체적으로 얘네들이 수면 위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올라오는가를 좀 얘기를 할 건데 10번 문장은 처음부터 분사 구문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사 구문이 생략하고 있는 주어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이번에는 앞문장이 아니라 뒷문장으로 가야겠지. 그래서 이 생략된 주어는 이어지는 주어인 플랑크톤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그들의 여행을 deep in the ocean, 바다 깊은 곳에서 at sunset, 해 진녘에 시작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feed on, 먹는다라고 해. 플랑크톤이나 다른 다양한 먹이들. 여기 treat라는 명사가 나오는데 이거 그냥 먹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 계속 보면은 먹이를 뭘 하는 동안 먹냐면은 본인들이 rise, 떠오르는 과정에서 먹는다라고 해. 그러면은 여기 바다 심해에 이 플랑크톤이 있다가 이게 식물성이랑 동물성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존재를 하는데 얘네들이 동물성 플랑크톤이라고 하면은 수면으로 떠오르는 과정에서 이게 물에 둥둥 떠다니는 먹이 같은 것들이 있을 거잖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떠다니는 먹이들을 먹으면서 쭉 수면 위로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이동을 시작하는 게 언제쯤이냐면은 해 진녘쯤에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앞에 있는 부분이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설명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어지는 문장 계속 보면은 몇몇 플랑크톤은 심지어 feast on, 이거를 한 번에 마음껏 먹다. 뭘 마음껏 먹냐면은 서로를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거야. 언제까지? until just before dawn이라고 하면은 요 뒤에 있는 네 가지 단어가 이렇게 해석된다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쯤에 활동을 시작을 하다가 밤이 되고 자정이 넘어가고 새벽이 되고 또 다시 아침 해가 뜰 거잖아. 그러면은 얘네들이 심해에서부터 올라오면서 빛을 내고 여러 가지 먹이를 잡아먹는 이 행동들을 해가 뜨기 직전까지 계속 한다라는 말을 여기에서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콤마 찍고 이번에는 관계 부사를 가지고 계속적 용법을 만들었거든요. 관계 부사를 계속적 용법으로 쓰는데 이때 쓰인 관계 부사가 when이다. 그러면은 얘가 생략하고 있는 표현이 접속사랑 부사 then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해석을 그리고 그때라고 할 거거든.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그때라는 거는 이제 동트기 직전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해가 뜨기 직전에 얘네들은 return back to, 다시 돌아간다라고 합니다. 바다 깊은 곳으로. 그럼 왜 다시 돌아갈까? 낮 동안에 숨어 있기 위해서라고 해. 그러면은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은 야행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막 설명을 해줍니다. 플랑크톤이 어떻게 이동을 하고 밤 동안 뭘 하는지를 쭉 설명을 하다 보니까 11번 문장에서 아들인 톰이 lean over이라는 표현이 몸을 구부리는 거.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기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디에 몸을 기댔냐면은 보트의 사이드, 이 보트 옆면에 몸을 기댔다라고 하거든요. 동시에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를 또 분사 구문 씁니다. 콤마 뒤에. 과거 분사를 쓰고 이거는 수동이라는 말이겠지? 그리고 주어를 생략하는데 주어는 당연히 앞문장에 톰을 가리킬 거고 근데 밑에 뜻을 써놨듯이 captivate는 마음을 사로잡다라고 해석을 하잖아. 그러면은 무엇에 사로잡히게 되었을까? 아빠가 얘기해준 이 신비로운 현상에 의해서 마음이 사로잡히면서 이제 바다에 그 보트에 몸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러니까 몸을 기울여서 편한 자세로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아들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전혀 몰랐다. 뭘 몰랐냐면은 이 바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마법 같을 수가 있는지 전혀 몰랐다. 라고 하면서 되게 놀라워했는데 어떤 모습으로 놀라워했는지를 또 with 목적어 뒤에 과거 분사를 써가지고 분사 구문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시선을 고정시켰다라고 하는 거지. 어디에? Glowing trail, 빛나는 길에. 당연히 여기에서 말하는 빛나는 길은 플랑크톤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13번 문장 계속 보면은 이 잭에게 아들이 이 플랑크톤의 이야기에 매료된다라는 모습을 보는 것. 지금 이 문장이 동명사 주어인데 주어 범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내 이야기에 되게 흥미를 느끼고 마음이 사로잡히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이게 상기시켰다라고 하는 거지. 아빠가 오브 뒤에 있는 명사를 다시 생각해보게끔 상기하게끔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상기한 내용이 뭘까? 바다에 대한 아빠의 깊은 애정을 다시 생각하게끔 했대. 지금 13번 문장이 헷갈릴 수가 있는 게 목적어 힘이 가리키는 것도 아빠 잭을 말하고 그 다음에 어떤 애정이냐, 누구의 애정이냐라고 했을 때도 잭이 가지고 있는 애정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이가 길고 등장인물이 두세 명이 딱 정해져 있는 지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명사가 아빠를 가리키고 아들을 가리키는지 이런 서술형이나 객관식으로도 출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해줘야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상상을 하면서 14번에 같이 They sailed on, 계속 바다를 항해를 했다라고 합니다. 무엇에 둘러싸여져 있는 상태로 콤마 뒤에 과거분사 써줬고 그래서 지금 생략하고 있는 데이가 가리키는 거는 아빠랑 아들 두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마지막 데이가 가리키는 게 잭이랑 샘. 그럼 무엇에 둘러싸여져 있었을까? 아까 얘기했던 플랑크톤이 만드는 마법 같은 빛에 둘러싸여 있었다 라고 해서 그 플랑크톤이 빛내는 그 길 위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얘기하는 지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분사 구문이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요거 나중에 복습할 때 잘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볼게. 요거 학평 애널라이시스 13번. 지금 이 지문은 두 명의 메인 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링컨,
링컨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아마 들어본 적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번 문장에서는 the other lawyers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3번 문장에서는 이 다른 변호사들 중에서도 한 사람, 이 원 로이어, 이거를 두 번째 등장인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 지문의 초반에서는 이 로이어의 이름을 바로 설명을 하진 않았지만 이 지문의 마지막 부분에 이 사람의 이름이 뭐였는지가 나오거든요. 어디에 나오냐면은 스탠턴 13번 문장부터 구체적으로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올 거야. 어쨌든 이 초반에 3번 문장에서는 이름으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두 번째 등장인물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이야기 흐름을 말을 하면은 지금 이 지문의 초반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링컨이 이제 변호사였을 때, 근데 변호사인데 뭐 엄청 능력적으로 인정을 받거나 그렇지도 않고 그냥 변호사 초기 시절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만났던 되게 유능한 스탠턴이라는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본인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본인이 이 법 공부를 다시 제대로 해봐야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까지를 설명을 하는 게 이 지문의 9번 문장까지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때 9번 문장이 이제 링컨이 가지게 된 생각을 되게 길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혼자 보일 때 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9번 문장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앞에 next day가 나온 이유는 앞에서 법정 싸움을 얘기하거든요. 문맥상 이 날을 말한다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링컨이 was quoted, 인용되었다라고 합니다. 뒤에 있는 이 이야기를 말한다라는 것을, 이거 직역을 내가 해볼게. 이렇게 문맥을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이 뒤에 나와 있는 큰 따옴표 속에 있는 말이 이제 링컨이 물론 정확히 똑같다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지만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걸 말을 할 거거든.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his brilliant argument라고 해서 여기에서 말하는 his는 링컨 본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스탠턴을 말한다 생각하면 돼. 이 사람이 했던 되게 훌륭한 변론, 주장,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 이 사람이 되게 변론을 잘 한 거야. 본인이 변호하는 사람이 이길 수 있게끔 이렇게 말을 잘했거든. 그것이 뒤에 표현을 썼습니다. be a revelation to, 놀라운 발견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본인에게. 그래서 이 놀라운 발견이 되었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여기에서 히가 가리키는 것도 스탠턴입니다. 이 사람이 내가 해석하지 않은 부분에서 이 링컨을 되게 모욕했거든요. 엄청 무시했단 말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은 그 사람의 능력을 되게 이제 막 칭찬하는 부분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되게 능숙하게 준비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그의 발표에 있어서 되게 유창하게 말을 잘했고, 그 다음에 demonstrated,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지. 지금 he로 시작하는 이 문장에서는 동사를 2번 쓰는데 첫 번째 동사가 요거 was, 두 번째 동사가
demonstrated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유창하고 잘 준비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뭘 보여줬는가? undoubtedly, 의심할 여지 없이 most professional questioning, 되게 전문적인 질문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질문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공부하다가 모르겠어요 해서 하는 그 질문이 아니라 이제 변호사가 변호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검사가 변호하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 여기 중간에 판사가 있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때 이 사람이, 이 변호사가 검사에게 본인이 변호하는 사람이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입증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하는 모습을 여기에서 프로페셔널 캐셔닝으로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냐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나 여러 가지 자료나 법 조항을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라는 거를 주장을 하는 것도 맞지만 동시에 내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상대방이 그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이 준비가 부족하거나 상대방의 논리가 떨어지거나 할 거란 말이지. 그러면은 내가 변호하는 사람이 문제가 없다, 무죄다 라고 이제 판정받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질문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이었는지를 뒤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설명을 해주거든요. 요렇게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얘가 witnessed 뒤에 목적어가 없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본 재판장 안에서의 질문들 중에서 가장 전문적인 질문인 것 같더라.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을 보면은 여기에도 원급 비교가 나오는데 nowhere near 이거 부정 표현이거든요. 밑에 나와 있듯이 도저히 미치지 못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원급 비교를 썼다라는 거는 이게 결과적으로 비교급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왜 꺼졌지?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일단 나는 여기 I am 줄여서 썼고 nowhere near talented 라고 쓰면은 스탠턴의 재능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재능이 부족한데 누구보다 재능이 부족한가 라고 했을 때 뒤에 나오는 he 이게 가리키는 게 스탠턴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이 문장은 나라는 링컨과 he라는 스탠턴을 비교를 했을 때 스탠턴이 더 재능이 있다라는 거를 설명하는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에 I'm going home 집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to study law all over again 이거 한 번에 처음부터 다시라고 해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법 공부를 다시 하려면은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은 정도다 라고 해서 이제 본인의 능력이 한참 부족한 것 같다라는 거를 이런 말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거를 구본 문장이 말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다음에 뒤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말을 해야 되긴 한데 일단 좀 쉬다 갈게요. 졸린 것 같으니까. 아까 전에 이제 링컨이 변호사였던 시절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여기 10번부터는 뭐냐면 이제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스탠턴과 어떻게 다시 인연을 이어갔는지를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링컨의 입장에서는 이제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이제 많이 부족했을 때 모욕을 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미워할 수도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그 스탠턴이라는 사람을 장관에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13, 14번 문장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면은 임명하는 게 필요해졌대. 세크리테리 오브 war이 미군 육군 장관을 말하게 되는데 요때 링컨이 누굴 선택하냐면 이 스탠턴이라는 사람을 선택을 한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인지를 뒤에서 본인에게 상처를 입히고 모욕을 줬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14번 문장이 이제 이 지문이 말하고 싶은 주제를 가장 잘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이제 이 13번의 상황으로부터 링컨은 본인의 인격을 증명을 했던 거야. 내 인격을 어떤 방식으로 증명을 했냐면은 제공을 하는데 용서하는 마음을 제공한 겁니다. 어떻게 하기보다는 평생의 원한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용서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품어줬다라고 하는 거지. 이제 그러다가 마지막 문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링컨이 이제 그 총살 맞아서 죽었을 때 이제 그걸 되게 슬퍼하는 모습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링컨이 총 맞아서 이제 사망하게 되었을 때 슬픔과 애도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했대. 마지막 문장 보면은 He belongs to the ages라고 나와 있는데 옆에도 나와 있듯이 역사 속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스탠턴도 링컨이라는 사람을 존중했다라는 거를 마지막 문장으로부터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남아있는 이거 3개 지문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보면은 엑서사이즈 1, 2, 3번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인물이 나와. 1번 문장 보면은 나단이라고 해서 얘는 애기야. 근데 어떤 애기냐면은 한 거의 2살 정도? 한 24개월쯤 된 그런 애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인물이 나오냐면은 2번 문장에 이 나단의 엄마인 티나라는 사람도 나오고 그리고 더 중요한 인물은 3번 문장에 나오는 이제 두잉, 크리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38살의 정보기술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기술, 인터넷 그 정보 이러한 것들을 다루는 전문가인데 근데 이 사람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이렇게 수식하거든요. did not know, 몰랐다라고 하는 거지. 나단을. 그리고 나단의 엄마도. 그러니까 나단과 나단의 엄마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사람들이고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근데 이 지문이 하고 있는 얘기는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장기 이식을 한다라고 하면은 가장 1번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가족이란 말이야. 촌수가 낮은 가족.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냐면은 혈액형도 비슷하고 신체 조건이 비슷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전자도 비슷할 것이고 근데 이제 보통 그게 안 맞다. 가족에게서 기증자를 찾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제 제3자의 장기나 아니면 죽은 사람의 장기를 잘 보관을 했다가 그거를 사용하는 식으로 활용을 한단 말이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지금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여기 24개월밖에 안 된 나단이라는 아기가 신장 이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온 거야. 근데 그 신장 이식을 요 두잉이라고 하는 남성이 본인이 자발적으로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기증을 하겠다. 그리고 그 기증을 어떤 과정으로 했는가를 말하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1, 2, 3번은 이제 각자 인물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여기 4, 5, 6번에서는 이제 이 남성이 그 신장 기증을 받은 나단이나 나단의 엄마가 이제 불편을 하거나 혹은 너무 기대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조용히 이제 본인의 신체가 적합한지 검사를 받는 과정을 설명을 할 거란 말이야. 근데 그때 6번 문장이 조금 길고 까다로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좀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6번의 희가 말하는 거는 저 닥터 두잉이 될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장기 기증을 하기 전에 검사를 받으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되게 motivated, 동기부여가 되면서 and touched, 감동받았다 라고 하면서 본인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설명을 해요. 근데 무엇으로부터 이런 동기부여와 감동을 느끼게 됐냐면은 Story and Picture of 나단이라고 해서 이제 기증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그 사람들의 사진과 이야기를 본 거야.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문장의 이시 가리키는 게 여기 표시를 해두긴 했지만 이야기와 사진 전체를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촉발을 한 거야. 이 프롬프트라는 동사가 다른 지문에 인스파이어리 투부정사 목적격 보호로 나오는데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올라오게 한 거야. 뭘 하게끔? Keep push forward 라고 해서 push forward는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의미거든. 그럼 당연히 여기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장기 기증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결심을 계속 나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게 하기는 했지만 but 뒤에서 I didn't want, 원하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기 넘어가기 전에 일단 프롬프트가 to keep, 투부정사를 썼고 keep 동사가 동명사 목적어를 가지죠. 그래서 계속 뭔가를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지. 그래서 투부정사, 동명사 이런 거는 이제 객관식이나 서술형 어법에서 계속 나와요. 학년이 올라가도 좀 알아놔야 돼. 어쨌든 내용 계속 보면은 이 사람이 뭘 몰랐냐면은 뭘 원하지 않았냐면 주는 걸 원하지 않았는데 요 투부정사에 쓰인 give를 사형식으로 써가지고 나단이랑 나단의 가족에게 더 플레이 바이 플레이가 스포츠 실황 중계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비유 표현인 거거든. 이 사람이 적합한 장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검사를 받고 그다음에 그 과정이 어땠고 어디서 받았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왜 원하지 않았냐면은 접속사 in case 뒤에서 본인이 자격이 없을 경우를 대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주고 싶었는데 안 맞는다라고 하면은 상대가 풀이 죽을 수가 있잖아. 그거를 뒤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뭘 원하지 않는지를 또 투부정사 목적어로 쓸 때 이 give를 또 사형식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false hope, 헛된 희망을 주고 싶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알리지 않고 이제 장기 검사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6번까지 하다가 이어지는 페이지에서 보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기증을 합니다. 수술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게 또 잘 돼. 그래서 그 수술을 하고 나서 9번 문장을 보면은 나단의 엄마인 티나가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 두잉이라는 사람은 되게 영웅적인 것 같고 I will always feel, 내가 항상 느끼고 있겠다 행복함을. 근데 무엇으로부터 행복을 느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 다른 지문에도 나왔거든요. to 완료 시제, 투부정사 완료 시제. 그러면은 지금 보고 있는 투부정사 쓰인 문장의 동사 시제가 will feel, 미래 시제란 말이야.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문장 자체는 미래 시제를 말을 하고 있는데 투부정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두잉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그가 아들에게 이제 기증을 함으로써 아들의 생명을 구해줬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그 신장 이식을 했을 당시를 말한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투부정사가
현재라고 해도 되고 과거라고 해도 되기는 한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미래 시제는 확실히 표현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투부정사가 말하고 싶은 시제가 동사의 시제보다 앞에 있다라고 하면은 완료 시제로 투부정사를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런 건 또 어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남아있는 10, 11, 12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럼 왜 이 남성이 본인의 멀쩡한 신장을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려고 했을까라는 것에 대한 동기부여의 원인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 그거를 11번에서 뭐라고 설명을 해주냐면은 본인의 할머니의 기부라고 합니다. 근데 할머니가 장기 기부를 언제 했냐면은 본인이 돌아가신 후에. 근데 돌아가셨을 때가 언제냐면은 70 years previously 라고 해서 이거 연결해서 해석을 하면은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17년 전에 이런 일을 겪고 나서 12번 문장 내용 보면은 요것도 좀 길고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데, 이 할머니의 기증하는 모습으로부터 뭘 기억을 하고 있냐면은 요 how로 시작하는 목적어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how rewarding, how 형용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얼마나 보람 있는지라고 해석을 하겠지? 근데 이때 이 rewarding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냐면 요 비동사 뒤에 있었던 주격 보호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 자리에 rewarding이 있다가 이제 how랑 붙여 쓰려고 앞으로 뺐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왜 rewarding이 저 자리에 있었냐라고 하면은 지금 뒤에 이어지는 문장은 하나, 둘, 진주어가 2개 있습니다. 가주어, 진주어 문장인데 진주어가 2개 있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가 얼마나 보람이 있었는지를 기억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거든요. 일단 첫 번째 진주어 내용은 letters from recipients 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장기를 받아서 도움을 누군가는 받았을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병이 나았겠지? 그 병이 나아서 득을 본 사람을 recipient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본인이 살게 되어서 고맙다라는 편지를 쓴 거 같아.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본 거야. 물론 할머니의 장기를 기부받아서 수혜를 받긴 했지만 어쨌든 감사하다는 편지를 받았을 때를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진주어는 뭐냐면 일단 주어가 좋은 일, something good 이라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일이라는 게 무엇의 결과로 일어났냐면은 여기 come of가 무언가의 결과로 일어나다 라는 의미의 동사인데 of 뒤에 나오는 이시 가리키는 게 앞에서 언급했던 이 편지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내가 기승이라는 선행을 하면은 그것으로부터 이런 감사의 편지를 받을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거. 그래서 편지를 받는다라는 것 자체, 그리고 편지를 받는다라는 결과를 가진다라는 상황, 이 두 가지가 얼마나 보람 있는지를 이미 기억을 한다라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에 이제 본인이 소망하는 게 있다라고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장기 기증이 필요한 것처럼 뭔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은 I would be man, 나는 사람이 될 거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될 거냐면은 충분한 사람. 뭘 하기에?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
라는 얘기를 마무리로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복습할 때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읽으면서 복습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4번에서 6번 봅시다. 이게 3개 중에선 제일 쉽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근데 이 질문은 좀 주제를 명확하게 알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느껴지는 공포를 이겨낸다?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찾게 되는 건 무엇으로부터 가능했을까? 절대적인 신뢰로부터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내가 누군가를 신뢰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 사람과 같이 있는 상황에서 혼란을 느낀다라고 하더라도 그 신뢰감 때문에 너무 겁내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말하는 게 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비행기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등장인물이 이 사람입니다. 미스터 스펙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등장인물이 이렇게 초반에 다 안 나오고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9번 문장에 A boy sitting next to him 이라고 해서 이 스펙터 옆에 앉아있는 어떤 소년, 이게 두 번째 등장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소년으로부터 깨달음을 얻게 되는, 이 지문의 주제를 깨닫는 그 스토리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 초반에 그냥 이 스펙터라는 사람이 출장을 끝내고 본인의 집인 뉴욕으로 돌아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이제 있는 상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4번 문장을 보면은 이제 난기류라고 해가지고 하늘의 공기 흐름이 이제 예상이랑 다르게 흔들리거나 너무 갑자기 이제 바람이 세게 불면서 비행기가 흔들리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 난기류라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그냥 간단하게 지나갈 수도 있고 비행기가 완전 뒤집어질 수도 있단 말이지. 근데 이 상황은 약간 좀 심각했던 것 같아. 그래서 6번 문장을 보면은 난기류 때문에 비행기가 곧 이거 find 제기대명사 in 옆에 표현을 써두긴 했지만 상황에 놓이다라고 해석을 할 겁니다. 이 표현이 좀 자주 보여가지고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격렬한 폭풍이라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야. 그러면서 동시에 폭풍과 무엇이 같이 왔는가를 with 분사구문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요거 좀 구조 잘 봐줘야 되는데, with 뒤에 첫 번째 목적어가 thunder, 천둥. 근데 천둥이 울리면서 분사랑 같이 첫 번째 분사구문 끝내고, 그 다음에 with 뒤에 오는 두 번째 목적어가 lightning, 번개입니다. 근데 이 번개가 번쩍이면서 라고 또 lightning에 대한 분사를 써줄 거야. 어디에서? 어두운 하늘에서. 그러니까 뭐 하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웬만하면은 이제 어둡거나 밝거나 이제 뭐 이렇게 막 가로등이 있고 그런 게 아니니까 이제 밤인 것 같은데, 밤 비행 중인 것 같은데, 폭풍과 천둥과 번개가 전부 다 동시에 닥치는 그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분사구문 얘기하는 거. 비행기는 곧 격렬한 폭풍이라는 상황에 놓였는데, 이때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어두운 하늘에 반대로 번쩍이면서 폭풍이 오는 상황에 놓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렇게 바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이 주인공이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었을까를 마지막에 분사구문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콤마 찍고 making.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지게끔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뭐 다른 뭐 우는 사람도 있고 물건이 떨어지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뭘 발견을 하냐면은 본인 옆에 앉아있는 소년이 침착하게 책 읽는 걸 본 거야. 이 폭풍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 두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는데 어느 부분을 볼 거냐면은 11번을 볼게. 11번을 보면은 astonished 이거 과거 분사 구문이거든요. 근데 이 astonishing 혹은 astonished라는 표현 자체가 감정 형용사란 말이야. 그래서 생략하고 있는 주어가 he라고 쓰기는 했지만 뒤에 나와 있는 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사람의 감정으로서 과거 분사로 분사 구문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이 주인공이 놀라면서 소년에게 어떻게 이렇게 차분할 수가 있어? 라고 물어본 거야. 이때 우리 아빠가 파일럿이다 라는 얘기를 시작으로 15번 문장을 보면은 14번 문장을 보면은 우리 아빠가 파일럿이라서 본인이 알고 있대. 뭘 알고 있냐면 아빠가 요거 테이크 동사의 진행형인데 이때 테이크가 데려다 주다라는 의미로 오형식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나를 집으로 안전하고 그다음에 뭐 문제 없이 건강하게 데려다 줄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말로부터 알 수 있는 게 15번 문장의 흔들리지 않는 신뢰라고 하는 거. 이게 주인공에게 이 소년에게 혼란 속에서도 차분함을 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공도 같이 이제 불안함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걸로 마무리를 할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지문은 주제를 좀 잘 알아주고 그리고 다른 지문들도 그렇고 이 지문도 그렇고 he, 뭐 him, his 이런 대명사나 소유격들이 누구 가리키는지 등장인물이랑 내용도 좀 잘 알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설명은 이렇게 할 거고